자,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자,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면 R1, R2라는 저항값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면 이 회로가 직렬 회로가 됩니다. 자, 직렬 접속인데요. 자, R1에 걸리는 전압을 E1이라고 합시다. R2에 걸린 전압을 E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체 단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우리가 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이렇게 부어주는 방법은요. 이 전기의 흐름, 다시 말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항상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I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자,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I라는 전류 값이 R1에도 흐르고 R2에도 흐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지금부터 이제 적용할 텐데, 자, I가 R1에도 흐르고 R2에도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I를 이렇게 곱하고요. 여기도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직렬 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모든 전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체 전류 I를 주어진다면 각각 저항에 I를 곱해도 이 공식은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R1에 걸린 전압을 E1, R2에 걸린 전압을 E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은, 자, E1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R1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또한 E2 전압은 R2에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렬 회로에서는요, 이렇게 전압이 분배되는데 여러 개의 전압이 분배되더라도 이 전압을 우리가 합성을 해주게 되면 전체 전압과 항상 이렇게 같게 된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압은, 자, E1 플러스 E2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R1의 I값, R2의 I값 이걸 더해주니까 이렇게 전류값은 일정하죠. 그래서 전류를 묶어주면 R1 플러스 R2라는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전체 전압은, 자, RI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속 오음의 법칙이죠. 이때 이 저항값을 우리가 합성 저항이다 또는 전체 저항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에서 첫 번째, 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R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R1 플러스 R2라는 이 결과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각 저항에 전류를 그대로 곱해주고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E1이 들어갈 때, 자, E1 전압 공식과 E2 전압 공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 오음의 법칙이죠. 자, 또한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 두 개를, 자, 이걸 전압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압 E1, E2를 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1하고 E2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서 마지막 이 저항값을 하나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 저항값을 우리가 이름하여 합성저항 또는 전체 저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면 결국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수식이 바로 저항 R값과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자, 직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은, 자,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 오음이라는 단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지금 회로는 저항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으로 더해줬지만 사실은 저항이 여러 개도 나올 수 있죠. 자,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4개가 있다면 R4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값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러 개 나와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 가시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성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전류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이 전전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전전류 공식에서 이 분배전압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죠. 따라서 이 전류의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이 I 값은 여기 I 값하고 여기 I 값이 모두 똑같습니다.
예,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 원에서 자, R1 곱하기 I가 2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I 값을 유도하면 R1이 이항됩니다. 따라서 R1분의 2원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E2도 마찬가지죠. E2는 R2I. 여기서 I 값은 또 이 I 값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I 값은 자, R2를 이항하면 R2분의 E2 이런 식이 되겠죠. R2분의 E2. 자, 그리고 이 전체 이 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I 값하고 요 I 값을 똑같이 유도해보면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I는 R1분의 E1도 되고 I는 R2분의 E2도 되고요. 또 R1 플러스 R2분의 2도 되고요. R분의 2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전류 I라는 공식은 직렬 회로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공식들 자, 여기는 지금 E1, E2가 R1, R2에 걸리는 각각의 전압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계산한 거죠. R1분의 E1, R2분의 E2. 자, 이 값은요, 전체 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전체 값으로. 그래서 R1 플러스 R2가 합성저항이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2 또는 합성저항 R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분배전압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회로 이론뿐만 아니고 나머지 과목에서도요.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이런 과목에서도 우리가 이 직렬 회로에서 자, 꼭 저항이 아니더라도요. 회로 정수 RLCG가 만약에 직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배전압 공식을 우리가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E1 전압 공식하고 E2 전압 공식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E1 전압을 유도를 하게 되면요. 자, 물론 R1 값을 이제 이항을 하게 되는데 여러 방면으로 이항할 수 있죠. 왼쪽 I 쪽에 이항할 수도 있고 오른쪽 여기 이 식에도 이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은요. 바로 요 식입니다. 자, 식 자체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R1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 분자로 옮겨지게 되죠. 분모가 이항될 때는 분자로 이항된다. 자, 따라서 이 공식을 유도해 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2. 여기서 2라는 건 전체 전압이죠. 자, 그리고 E2 공식을 유도해 보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E2 공식을 유도하면은 밑에 R2 값을 이항하게 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2의 2라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분배전압 공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1 공식은 자, 같이 한번 해보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그리고 곱하기 2. 요 전체 전압이죠. 자, E2는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 공식들 지금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E2 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E1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공식 자체로도 물어보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항의 병렬 접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저항의 병렬 접속도 마찬가지 ohm의 법칙으로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조금 직렬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다음과 같이 R1, R2를 이렇게 그림을 나눠 놓게 되면 병렬인데요. 앞으로 직렬과 병렬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전류가 분배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직렬 회로는 이렇게 그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나눠주는 곳이 없잖아요. 결국 R1과 R2를 통해서 하나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류가 나눠지는 곳이 없겠죠. 이런 회로가 직렬입니다. 지금은요. 자, R1, R2가 이 점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류를 공급할 때 이 전류가 이 점에서 I1 쪽과 I2 쪽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전류가 분배되는 이러한 회로를 우리가 앞으로 병렬이라고 그럽니다. 병렬이라고 그럽니다. 자, 전류가 분배되는 회로가 병렬이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저항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자, A, B, C 저항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게 회로가 직렬이고 어떤 게 병렬이냐.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보통 학생들이 자, 이렇게 나눠지거나 또는 이렇게 나눠지는 회로를 병렬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R1, R2가 여기서 이렇게 접속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A하고 C 또는 B하고 C 이렇게 병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A하고 B는 무슨 연결입니까? 물어보면 직렬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자, 그렇지 않고요. 항상 전류가 나눠지는 경우가 바로 병렬이다 그랬죠.